모든 총알 같은데 또는 뭐 탄알 뭐 이렇게 소총 탄알도 그렇고 모든 포탄 구조에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금속에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은 오래 보관하기도 좋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코팅 구조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그 듀레텍이라는 회사에서 소총 탄환과 모든 포탄의 구조는 이렇게 유사한데요.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이 앞에를 좀 무겁게 해줍니다. 무겁게 해주고 이런 구조를 좀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회전 압력으로 인해서 그게 그 공기를 뚫고 초공동 오래처럼 날아갑니다. 동체 옆면에 홈을 파가지고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듭니다. 공기로 또는 볼록한 것을 만들어 추진 구조를 만든 뒤편에 약간 무겁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양옆으로 이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 안에 그 어떤 그 장약이다 그러면 장약의 가루를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분말 구조를 좀 넣어주든지 수소산소 캡슐 미니 캡슐로 들어가 주든지 산소의 비율이 높을수록 고화력이라는 게 때문에 보다 멀리 가겠죠. 그 다음에 어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전기 구조로 넣어주든지 여기 캡슐로 해가지고 탄약 분해 부분에도 동일합니다. 탄약의 어떤 그 가루 입자 구조에서 대중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래야지 이렇게 서로 뭉쳐가지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강한 화력이 생기게 됩니다. 강한 용합열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를 합쳐지고자 하는 원리 때문입니다. 그건 제가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라늄도 수소, 산소 이렇게 캡슐 구조들 그리고 산소의 비율이 높을수록 고화력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뭐죠? 여기 증기 형태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분말, 미세한 분말 구조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캡슐에다가 이렇게 증기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기술 구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소총 탄환인데 이것을 뭐라 그럴까? 포탄, 모든 포탄 구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포신, 이렇게 쏘는 포신 같은 거 또는 소총 총신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총 만들 때도 유리석연 코팅,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총 만들 때도 그렇고 용수철 구조인데 용수철 구조를 보통 이게 용수철 안에 사이즈가 작은 용수철들이 같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면적 대비해서 강한 반탄력을 만들어내고요. 또는 이런 용수철이다 그러면 일정 간격으로 되는 매듭코드 마디으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해주면 용수철의 탄력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이게 소총 같은 이나 또 이렇게 권총 이렇게 이런 용수철 들어가는 부분이 이럴 수 있습니다. 모든 용수철 구조를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용수철에도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가 들어갑니다. 판스프링 그 화물차 판스프링 같은 거 들어갈 때 이렇게 만들 때부터 제조 때부터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뼈대 구조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동그란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쇳물을 붓기 전에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주고 건축물에 있어서 이렇게 철근 넣는 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동그랗거나 이렇게 동그란 게 탄력성이 좋죠. 이런 알갱이들을 넣어주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제 쇳물을 부어서 판스프링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탄력도가 엄청 좋아지고 튼튼해집니다. 이는 모든 어떤 철근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방법이고요. 철근 같은 거, 유리석연 코팅, 철근 같은 거나 철사 같은 거 이런 데도 아연도가 이런 모든 형태의 이렇게 파이프, 금속 파이프에도 유리석연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 특이한 거는 이게 어떤 일정 간격으로 밴딩 구조로 들어가든지 철근 같은 거 들어갈 때도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넣어줘 가지고 그것을 강도를 세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밴딩 구조로 약간 살짝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금속 와이어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조선소에 있어서는 이런 와이어 같은 이런 데도 중간에 밴딩 구조로 이렇게 금속 밴딩을 해주거나 두터운 부분을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 일부러 넣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럼 굉장히 강해지죠. 또는 낚싯줄 같은 데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밴딩 구조를 그냥 테이프로만 넣어줘도 셉니다. 이렇게 밴딩 구조를 넣어주면 거기서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이렇게 강력합니다. 모든 이렇게 어떤 이런 모든 걸 만들 때 철근이나 뭐까 아연 파이프, 아연 도광 파이프라든지 모든 형태 PVC 파이프도 플라스틱 파이프, 모든 금속 철판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이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은 굉장히 어떤 발열이나 아니면 부식과 이런 데 강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코팅을 여러 겹 주로 훨씬 더 또 만들 때부터 첨가해서 넣고 외부 코팅을 또 주는 거죠. 플라스틱 창문 같은데 유리석용, 플라스틱인 아크릴 같은데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유리나 독이 타일 이런 데도 이렇게 이런 데는 독이니까 그릇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든 뭐 보일러 같은데 녹수는 부분 이런 것 보일러 물탱크, 온수탱크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겠죠. 유리석용 같은 사람 유리막 같은 데는 녹이 잘 안 설게 되죠. 이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금속 부분에와 고무 부분, 고무 또 플라스틱, 자동차 타이어 이런 데 자동차 항공기 또는 또 배 이런 선박과 부품 군의 모든 부품들에게 이것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속 부분은 들어갑니다. 고무와 플라스틱에도 들어가고요. 아까 전에 뼈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를 해가지고 건축물을 들어갈 때 이렇게 철근 집어넣듯이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고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넣어주고 동그란 알갱이들 이렇게 넣어주는 이런 구조도 아무래도 동그란 게 탱탱볼처럼 해서 그 탄력도를 높여주죠. 이렇게 굉장히 튼튼하고 이렇게 그렇게 한 고무가 생기고요. 고무나 플라스틱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철근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존에 고무 같은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겹이잖아요. 이 여러 겹으로 만드는 기술이 이제 그러니까 탄력도를 높이는 방법이네요.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게끔 고무로 하나로 이렇게 액상을 부어줘서 만들어주고요. 그 안에는 여러 겹의 구조를 가집니다. 그 여러 겹의 구조가 또는 대중소일 수 있습니다. 두께를 틀리게 하면 좀 더 침대 만들 때도 이렇게 뭐 침대 쿠션을 대중소 들어가거나 소파 같은데 이렇게 안에가 보면은 쿠션을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탄력도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게 하고 이렇게 고무 이렇게 판 이런 데도 여러 겹으로 이거는 이 기술은 이제 금속 부분, 플라스틱 부분, 게다가 소재를 가리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소재를 가리게 이렇게 되면 탄력도가 굉장히 좋아진다. 일단은 또는 이렇게 어떤 고무판이다 그러면 거기다 안에다 기존 만들어진 제품으로 동그랗게나 뭐 네모나게 세모나게도 돼요. 동그랗게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것이 탄력도가 좋아집니다. 탱탱볼처럼. 그래서 합성고무를 천연고무 못지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 겹 들어가는 이 기술도 그렇고 또는 이렇게 구조를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뼈대를 넣어주고 이렇게 동그란 거나 기타 알갱이들을 넣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무 이제 천연고무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라텍스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플라스틱 종류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안에 금속 본말, 플라스틱 안에 이제 금속 본말을 넣어가지고 강하게 만들어준다든지, 합성 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에다 금속 본말을 넣어준다든지, 독설지 않는 합성섬유 만들 때도 이렇게 합성섬유나 모든 실구조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 이렇게 염색제 거기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거기다가 여기 뭐죠? 유리석용 코팅제 여기 그 안에다가 이제 거기
합성섬유 실 안에다가도 그 어떤 알갱이들, 금속 분말을 넣어줄 수도 있고, 뭐 천연 돌가루도 넣어줄 수 있고, 알갱이들 넣어준다 그랬죠. 그럼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 알갱이도 되겠네. 그렇죠. 종류를 가지 않고 넣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합성섬유 그 어떤 실 만들 때 그 안에다가 그 기존의 이렇게 염색 구조를 가져갈 때 미리 자그마한 분말 구조나 알갱이 구조들을 염색을 미리 원하는 색깔, 수십 가지 색깔도 되겠죠. 수십 가지 색깔들 알갱이를 섞어서 만들면 그 총 컬러풀한 총 천연색의 그런 합성섬유 실이 나오는데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독특한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염색 구조를 그렇게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염색해주는 이런 이중 염색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하는 색깔대로 자유롭게 환상적인 실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기술을 가진다. 그 다음에 뭐 어떤 겉으로는 플라스틱이지만 안에는 어떤 금속 뼈대들이 들어간 금속 알갱이나 분말 구조가 들어가서 플라스틱과 결합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겉으로는 이렇게 금속이지만은 안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동일한 어떤 금속이 아니라 다른 금속의 알갱이를 집어넣어주거나 다른 금속의 뼈대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알루미늄이다, 알루미늄판이다, 그 안에 잘 녹슬지 않은 뭐 스텐 어떤 이렇게 이런 것들 좀 그런 것들을 뼈대로 가로 세로 됐든 뭐가 됐든 뼈가 대로 들어가고 알갱이들이 금속 알갱이들이 스테인리스 뭐 알갱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원하는 알갱이들을 집어넣을 텅스텐도 넣을 수도 있고요. 뭐 구리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종 간의 금속을 이렇게 결합시켜 갖고 각각의 장점을 따서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칼 만들 때도 이렇게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칼 만들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뼈대를 먼저 뭐 건축물 만드는 것처럼 넣고 동그랗거나 알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갱이를 집어넣고 금속물 그러니까 금속 용액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제 철이다 그러면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죠. 거기도 유리석인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고 그 안에다가 이종 금속을 뼈대로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좀 강도를 틀리게 해서 뼈도 이렇게 이것도 어떤 칼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면도날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유리석인 코팅, 세라믹 코팅,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이렇게 제조하시면 제 기술에 부식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절삭력이 잘 유지됩니다. 절삭력이 끝에 부분은 이 면도날을 뒷부분의 면도물이 일자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삼각형 구조를 만들어주는 이런 면도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칼은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뼈대를 넣어서 만들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고무판 안에 어떤 금속 뼈대를 넣어주고 금속 알갱이를 넣어주거나 고무판 안에 플라스틱 뼈대를 넣어주고 플라스틱 알갱이를 넣어주고 기타 다른 것도 돼요. 이렇게 어떤 플라스틱 제품 안에 이렇게 천연 돌가루를 넣어주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금속판 안에 이렇게 천연 돌가루를 넣어준다. 이렇게 금속 용액 만들 때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속 분말을 보통 여러 가지 이종 금속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똑같은 균일한 판으로 만들고자 했을 때 아연이다, 뭐 구리다, 또 텅스텐이다, 뭐 이렇게 티타늄이다 이렇게 종류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스텐이다. 그러면 그걸 가로로 일단 만들어요. 가로로 만들어 가지고 동일한 비율로 섞어서 한 용광로에서 녹여서 하나의 제품으로 균일하게 만들어요. 네, 그것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가루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제품을 마음대로 성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가루만 있으면 동일한 비율로 섞여진 작은 용광로일수록 더 좋겠죠. 정확하게 이렇게 합해질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말 구조에서 섞어가지고 용광로에 제조 그것을 다시 가루로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동일한 비율로 거의 이렇게 많이 데이터 실험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제조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고요. 그럼 그 가루만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금속이 원하는 금속이 섞여지는 것을 자유자재로 성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금속 제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유리 소금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 눌러서 제조하시거나 이렇게 겉에 여러 겹에 이렇게 코팅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수소 탱크나 가스 탱크, 가스관 이런 데도 PVC관 이런 데도 넣어서 제조하시고 유리 소금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 그다음 겉에도 여러 겹 피부 이렇게 줄 수 있고 거기에 페인트, 페인팅 하실 때도 페인트 자체에도 그림 물감과 페인트 뭐 이런 데도 유리 소금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염색제 이런 데도 다 들어간다. 엔진 어떤 그 윤활유, 엔진 오일 뭐 이렇게 뭐가 됐든 이렇게 윤활유 계통이라든 이런 데 방청제 이런 데도 들어가거나 방청제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일 스테인 이런 데 기타에 뭐든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스프레이 체인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스프링 같은데도 제가 또 하나 아까 전에 다 빼먹었는데 스프링에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스프링을 가로 세로 스프링, 가로 세로 스프링이 있을 수 있다. 스프링이 이것만이 아니라 가로 세로 스프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세로 스프링으로 해가지고 일단 균형을 잡아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이하죠?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이렇게 스프링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독특하게 이게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독특한 영수철 구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습니다. 스판덱스 같은데, 스판덱스 같은데도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실컷처럼 틀려지죠. 거기다 욕실용 그레이즈용 실리콘을 곰팡이 방지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스판덱스나 이런 실 만들 때 첨가를 하시면 틀려집니다. 에폭시 첨가할 때도 에폭시에다 첨가하면 좀 더 이렇게 어떤 접착이 잘 됩니다. 에폭시 같은 데도 넣을 수 있고요. 에폭시 제품 만들 때 일단 내열 구조를 갖춰주고 이렇게 햇볕의 변색을 막기 위해서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신다. 플라스틱 어떤 창이라든 플라스틱 판에다가도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시고 그럼 이제 이걸 이제 내열 구조를 갖춰서 디스플레이 제품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기반으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플라스틱 창에다가도 수많은 천연 돌가루라든지 금속가루 이런 것들을 넣어 금속 미세한 분진들 이런 것을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다 금속에다가 이렇게 색깔이 있는 금속이면 더 좋겠죠. 다양한 형태의 색깔 있는 알갱이들을 넣어서 플라스틱 어떤 창을 제조할 수도 있다. 셀로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또 구조형 알루미늄을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가능하다면 안에 넣어서 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창 그 사이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이런 방법도 있고 필름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셀로판제나 이렇게 빛을 투과하면은 자연광이나 인공에도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는 이렇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색깔을 알갱이 구조로 이렇게 수만 이렇게 넣어주면 반짝반짝 이렇게 그러니까 가루나 분지 이렇게 미세한 입자 형태로 넣어주면 빛을 받아서 환상적으로 빛나겠죠. 이런 형태의 컬러풀한 이렇게 창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리창 만들 때도 이렇게 기존의 유리를 염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갱이 형태로 염색을 해가지고 수없이 그것을 유리 만들 때 맨 마지막에 딱 넣어가지고 같이 결합을 시킨 제품을 만들면 수백 가지의 색깔, 수십 가지의 색깔이 들어간 유리 제품들이 나옵니다. 유리창이 됐든 그런 식으로 제조 방법을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유리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십니다. 제가 플라스틱 창을 얘기했었죠. 플라스틱 창을 여기다 그 보석성 털리니까 그 유리창을 깨지기 쉽다, 침범하기 쉽다. 우리 플라스틱 창을 깨지기가 쉽지 않다, 침범하기 쉽지 않다.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내열 구조를 같이 햇빛에 해야 되는 변색 같은 이런 것도 해결될 수 있고요. 변형도. 그래서 플라스틱을 여러 겹으로 가주는 기술의 빛의 굴절율을 좋게 만들어줘서 투명도를 높여줍니다.
투명도가 좀 좋은 것은 합성섬유 비트가일 90%짜리를 쓸 수 있고요. 거기도 역시 유리석연 코팅, 사람이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아주 바뀌었다고도 한번 칠해 줄 수도 있어요. 코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코팅을 해주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창을 유리창이 있다 그러면 이게 교전의 유리창 다 없애기 좀 그렇잖아요. 유리창 놓고 밖에다 플라스틱 창을 보강하는 식으로 안팎으로 그런 형태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집안의 아파트 베란다 창이라든지 사무실 창 이런 것들도 그렇게 단열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알루미늄 사시가 있잖아요. 그 사시 부분 안에 이게 단열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현관문 같은 데도 이렇게 금속문에도 안에다 단열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방문 같은 데도 안에다 단열재를 넣어 단열재 종류가 뭐가 됐든 이렇게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 창 할 때 이렇게 위에 처마처럼 이렇게 빗물이 안에 들어 꼭 물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아무리 잘해. 그러니까 이걸 비스듬히 이렇게 처마처럼 이렇게 비스듬히 빗물이 타고 흐르도록 금속이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그런 제품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빗물이 꼭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이것도 이제 제기술 구조다.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금속 플라스틱 방탄필러, 플라스틱 방탄필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조해서 그래서 방탄 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안에 금속 분말이나 천연 돌가루를 넣어서 플라스틱의 강도를 좀 좋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안에 플라스틱 창 투명 필러, 플라스틱 창 투명 필러. 하나는 썰루프처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 또는 그냥 일반 전류가 흐르지 않는 투명 필러 이런 것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크릴 같은 거 제품 보강할 때도 이렇게 아크릴에다가 살짝 이렇게 플라스틱 합성섬유 비트가일 90%를 다시 한번 외부 코팅으로 해서 강도를 좀 높여주는 내부 코팅으로 얇게 들어가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또는 합성섬유 비트가일 90%짜리를 아크릴과 섞어가지고 밀정 비율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강도가 좀 좋은 강도가 센 이런 이렇게 아크릴 제품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크릴 제품 이게 보통 이렇게 이렇게 박스로 만들거나 보통 쓰일 때가 많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아크릴 제품 아크릴 그 플라스틱 창에도 그렇고 아크릴 제품도 그 안에다가 어떤 금속 이렇게 색깔이 있는 금속 알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크릴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아크릴 자체를 염색을 들어가 가지고 그때 살짝 마지막 이렇게 분진 이렇게 미세한 입자 구조로 넣어주게 되면 색깔 있는 아크릴이 나오게 됩니다. 플라스틱 창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플라스틱이나 아크릴 안에 어떤 플라스틱 창 같은 것들 금속 분말이나 이렇게 어떤 돌가루 같은 천연 돌가루 같은 걸 넣을 수 있다 그랬었죠. 네, 그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시면 YTN에 이거 플라스틱 창을 하시던데 제게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도 제기술이 많이 나와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광고 내셨는데 제기술이 많이 나와요. 삼성에서도 나오고 하나에서도 영상 내에다 제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영상 하나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격벽 시스템 배터리 그다음에 냉난방 그 똑같아요 기술이. 그다음에 어떤 비행체 좌우 회전체에게 연료를 적게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을 따라서 오른쪽에 많이 주면은 프로펠러다 그러면 오른쪽에 좀 그렇고 조향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방향 왼쪽에 많이 주면 왼쪽으로 많이 되고 가변 프로펠러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여갖고 가변 그것도 기술이 똑같더라고요. 독일의 어떤 회사가 하시더니 이렇게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YTN의 어떤 중소기업자가 이걸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모터를 갖다 자동차에 4군데 모터를 든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각각 바퀴에 각각 틀린 회전을 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파워도 더 좋아진다 그랬더니 그것도 제 기술이고요. 자동차 격벽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겨울에 추위 때문에 출력이 떨어지고 또 여름에는 또 더위 때문에 고온 올라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에너지를 뺏기니까 열 에너지를 그다음에 전해줄 구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얼어요, XI. 그러다 보니까 리튬 이동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시동 배터리나 이렇게 교동 배터리에다가 그거를 격벽 시스템을 만들자. 그다음에 겨울에 이렇게 냉난방, 여름에는 시원한 사람 하듯이 냉난방을 하자. 이렇게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온방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그 배터리를 8개 정도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아니었는데 한 개가 이상이 생기면 그쪽은 그것도 격벽 처리를 각각 해가지고 발열이 일어나면 산소하고 이렇게 전기를 차단시켜 버리고 나머지를 살리는 아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터 기술에도 아마 제 기술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모터의 금속에다가 또는 그 전기선에 구리선을 제가 어떤 뭐랄까 커패시터로 만들 때 있다 그랬죠. 반도체에도 일정 부분 가지고 이렇게 일정 부분 대남 매듭고 좀 만들고 일정 부분 두텁게 만들어주면 이게 3D 반도체 같은데 이것이 전기가 축적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걸 커패시터로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걸 반도체에 달 수 있습니다. 일정 이렇게 길이별로 이렇게 두껍게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코너 기술에서도 이렇게 코너가 돼 있다 그러면 코너 기술에서 코너가 이렇게 부딪혀가 소실이 되는 이 꺾이 있는 부분에서 이것도 보강해주는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강해주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부 구조까지 다 같이 해가지고 외부 구조 보강해주는 이건 이제 전기와 같은 안에 이렇게 열선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다른 데도 사용될 수 있어요. 전선이 구부러지는데 이거 외부를 보강해가지고 전선이 이렇게 구부러져갖고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렇게 외부 외피까지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강을 한다는 거죠. 전기와 같은 데 들어가거나 전기 장판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강을 해준다는 거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금속 부분의 모터 기술에도 모터의 직전에서는 약간 다른 그 전기선과 틀리게 해서 두꺼운 구리선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전기가 축적돼서 모터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른 데 이제 똑같은 굵기다. 전기선의 구리선. 다른 데 2개 갖고 여기 10개 넣어준다.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저기는 2차선, 여기는 10차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들어간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모터에 들어가는 일정 부분을 또는 이렇게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께를 틀리한 구리선들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것도 이제 모터를 강력히 구동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전기. 저는 동적인 전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통신 구조로 어떤 동축 케이블 같은 데서 통신 케이블로 사용할 수 있고요. 광섬유선 같은 경우는 주파수 방식으로 광을 전폭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주파수 방식으로 유선 안에서 신호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광섬유선, 동축 케이블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게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반도체 안에서도 이 기술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반도체 칩 안에서도 마더보드 안에서도 기타 기판 안에서도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속 틀리게 해가지고 몇 개를 하든지 전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동적인 전기라고 부르는데 모터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여러 개 갈아놓고 많이 감아놓고 또 연구자석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거기에서도 대중소로 들어가면 더 좋아요. 근데 여러 겹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파워가 세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크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스피커 기술에도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다음 발전기 기술에도 이게 들어가고 이런 것도 다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모터에 또 변속기라든지 자동차 회전축, 변속기 회전축, 헬리콥터라든지 어떤 드론을 회전축, 그다음에 배 모터 이게 회전축, 모든 회전축 기술에 가정용 산업용 기기 회전축 이런 데도 톱니바퀴 돌릴 때도 회전축이 들어간 일정 부분은 톱니바퀴 회전축 돌릴 때도 변속기 같은 데도 대남 매듭고조 마디고조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거나 밴딩 구조로만 금속 밴딩 문양 구조로도 들어가도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주는 거예요. 스크류 구조를 오래 써도 이렇게 파손 안 된다는 이렇게 보장 속에서 그래서 스크류 구조를 주면 회전 파워가 세진다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거는 자동차의 어떤 힘을 증폭시키는 회전축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기 뭡니까? 네, 바퀴를 돌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작은 중간 크기 대자. 그래서 이거를 딱 붙여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파워가 회전 파워가 증폭이 되어 바퀴를 강한 힘으로 돌려줍니다. 이거는 헬리콥터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같은 유사한 모양은 살짝 디자인만 바뀌어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작은 크기, 중간 크기, 큰 크기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힘이 증폭되는 구조로 가져갑니다. 이거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위압할 때 패드로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를 자동차 브레이크 모든 어떤 그 유압 액상의 유압 구조에 필요한데요. 유압 여기는 브레이크 얘기 되겠죠. 자, 브레이크 액상 자동차 브레이크 여기서 압을 밀어낼 때 이 판에 약간 홈을 파준다는 거죠. 동그랗거나 세모나거나 네모나거나 알아서 하세요. 가장 좋은 대로 홈을 파주면 압력이 세집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유압 기계에 작용합니다. 여기 브레이크 패드 모양인데 아까쯤에 이 모양 브레이크 패드 모양도 이 모양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한 브레이크 패드가 양쪽으로 강하게 뭐 ABS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자동차 브레이크를 잡을 때 잘 안 잡아지죠. 이렇게 힘이 여성 같은데 힘이 해서 브레이크가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힘이 작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하게 부셔주면 이게 보다 들이는 힘이 이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디자인을 수천 가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꺾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면 밀어낸 이거 이쪽으로 작은 힘으로서 브레이크가 강하게 잡힙니다. ABS 못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브레이크 안에 이쪽 부분 압을 집어넣어주는 이 기술 구조에 있어서 브레이크에 이게 브레이크를 이거 누르잖아요. 그럼 이 안에 구조가 압이 형성되는 게 이것을 부품을 배치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작고 중간 크고 그래서 힘이 증폭도 발을 밟아주면 이것이 안쪽으로 적용하면서 강하게 압력을 이렇게 형성합니다. 이 구조가 들어갑니다. 이 같은 산업상에 아마 이런 거 쓰일 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톱니바퀴 할 때도 이 기술이 들어가고요. 톱니바퀴, 이건 브레이크 패드 모양이기도 하지만 톱니바퀴 같은 거 서로 그 톱니 기어들, 기어 돌릴 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때도 이거를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기어는 이제 위에 있겠죠. 이제 이거는 여기 브레이크 펜이 여기 있지만 기어는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작고 중간 크고 이렇게 해가지고 톱니바퀴 힘을 파워를 세게 만들어주는 기술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타이밍 벨트 같은 거, 타이밍 벨트 같은 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오징어 빨판, 낙지 빨판처럼 해가지고 미세한 홈을 파죠. 오랫동안 이렇게 해도 이렇게 그렇죠. 이게 문제가 없다라는 이렇게 보장 속에서 타이밍 벨트나 모든 산업용 벨트에
밑면을 윗면보다 좀 더 두껍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것도 뭐랄까 좀 넓게 만들어줘요. 그럼 약간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사선으로 그렇게 되면 굉장히 파워가 세집니다.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다가도 유리석연 코팅 세라믹 있고 유리망 코팅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제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어떤 베어링, 볼 베어링이라든 롤러 베어링 이런 기술에도 볼 베어링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구가 어떤 태양을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서 이렇게 회전하는데 무게 중심이 이쪽에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볼 베어링의 겉으로는 똑같은 구의 형태지만 안쪽으로 무게 중심을 만들게 제조해서 그렇게 돌려줍니다. 굉장히 베어링 회전력이 좋아지는데요.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 이렇게 베어링 종류의 유리석연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들을 넣어서 제조하십니다. 자동차의 모든 부품에는 이게 다 들어가고요. 배기가스 내뿜는데도 이것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 연통 구조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열에 강하고 부식도 잘 안 되고요. 자동차 부품에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까 하시면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 이게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이 들어간다는 그거는 이제 커넥팅 로드 이런 데도 들어가거나 크랭커 축 같은 이런 데도 들어가고 조선소에도 들어갈 때가 많을 거예요. 조선소에도 보면 배 만들 때도 회전축이 있으니까요. 회전축 들어가는 데는 다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변속기 구조에 있어서 변속기가 아래에 이제 변속기가 있다고 합시다. 아래에 변속기가 있으면 여기도 이제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 두통 부분을 넣어주면 회전력이 세지거나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조금 오래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에 이렇게 보장 속에서 스크류 구조를 넣어주면 회전력이 세진다 그랬죠.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먼저 이 회전축에다가 금속 이렇게 딱 이걸 붙여가지고 밴딩식 톱니바퀴를 넣어줍니다. 이거는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데 밴딩식으로 타이트하게 꽉 해가고 이 회전축과 같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톱니 기어를 갖고 있는 이런 회전축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톱니바퀴를 만들어줍니다. 그 위로 감싸는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것이 변속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톱니바퀴 이런 이중 톱니바퀴를 넣어주면 아래를 동일하게 하면 이것을 굉장히 파워가 세진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렇게 어떤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를 일정 부분 넣어준다 그랬죠. 일정 부분 두통 구조를 넣어주면 회전력이 세진다고. 밑에 여기다가 밴딩식 톱니바퀴를 먼저 넣어주고 그걸 원통형으로 해서 맞물리는 톱니바퀴는 아니지만 원통형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여기도 변형된 형태의 대남 매듭 구조, 마드 구조가 돼갖고 회전 파워 세집니다. 이 기술도 헬기 같은 데도 들어가고 모든 자동차도 들어가고 쓰일 때가 많을 거예요. 산업상에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다. 이중 톱니바퀴와 이렇게 원통형 밴딩식 톱니바퀴가 먼저 여기 안에 이게 들어가고 그걸 원통으로 감싸는 그 톱니과 맞물리는 원통형 이렇게 이런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톱니바퀴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걸 갖다가 강하게 돌리는 회전 파워가 생기겠죠. 이 회전 쪽 추가로 크기는 회사별로 알아서 하시기로 크고 작은 게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건 팬팬송입니다.